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라 TV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도체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상한가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이게 이제 공급망 재편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최근에 SK그룹이죠. SK그룹의 SKC. SKC 하면은 2차전지 동박 업체도 인수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 압박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ISC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가 ISC를 인수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이닉스 계열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SC라는 업체는 최근에 주가가 폭등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 이 기업이 바로 ISC가 되겠습니다. 이 ISC를 SK가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로 일단은 하이닉스로 갔기 때문에 삼성이 공급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ISC가 SK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테스트 소켓을 전량 뭐 또는 그 상당 부분을 SK에 독점을 준다. 뭐 이렇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게 모든 물량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그 이유로 인해서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어,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일단 먼저 뭐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패키지가 끝나요. 패키지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단계, 출하지 직전의 단계에서 반도체를 전수 검사합니다. 반도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요 판단할 때 들어가는 소켓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여기서 다 끝나고 여기에 이제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구동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테스트 소켓이 이렇게 인터페이스 보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작습니다.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소켓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ISC가 러버 소켓만 가지고 뭐 4천만 개 이상을 판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이제 어,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계가 핸들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 소켓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포고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두 개를 분류가 되는데 이제 포고핀은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됐었던 좀 구식의 테스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러버 고무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 러버를 ISC가 바로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한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러버 소켓은 램 쪽에 좀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포고핀 같은 경우는 좀 빈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 빈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 소재인 실리콘 러버, 요게 이제 내부에 전동성 마이크로볼을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금속성의 어떤 금 소재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 이렇게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요. 소켓을 얹어 놓고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누르게 되면 이제 전기적 신호가 이제 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이 좀 넓다. 그리고 전류의 손실이 적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자의 두께가 좀 얇아서
고주파 영역에서 좀 우위를 보이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무 소재잖아요. 실리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의 손상도 최소화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명이 짧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단점이 되겠지만 이걸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 검사 수준이요. 포고 소켓 대비해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이렇게 러버 소켓이 있습니다. 뭐 딱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실리콘 러버 소켓은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사용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SC라는 기업이 현재 러버 소켓의 점유율을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모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하이닉스로 물량이 더 많이 배정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만약에 인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업체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바로 TF이라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자, 이 업체는요. ISC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JMT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JMT라는 기업이 바로 ISC의 자회사였다라는 거예요. 인수하면서 기술도 이전했겠죠. 그래서 20%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이 8월 달 정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TFE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은 대략 2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내에서 핵심 부품 핵심 부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패키지 버닌, 파이널 테스트, 시스템 레벨 테스트 이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소켓, 테스트 보드, 그리고 버닌 보드, COK 이런 것들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COK라는 것은 이렇게 반도체 칩을 장비 내로 이송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드는 그 위에 올려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바로 테스트 소켓을 올리게 되는데 그걸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이 TF이다. 그러니까 TF는 모든 사업 영역이 테스트 소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상한가를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E라는 종목도 있어요. TSE. 자, 이 업체는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HBM 관련 기업이죠. HBM. 이 업체는 독자 특허 기술로 HBM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게 바로 AI 반도체, 그러니까 AI에 쓰이게 되는 거죠. 요거를 테스트하는 다이 캐리어 소켓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 TSA가 만든 HBM 테스트용 다이 소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TS는 테스트 소켓의 매출 비중이 대략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는 앞에서 봤죠? 그 안에 기기 안에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켓을 넣고 검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포고 소켓하고 그 다음에 러버 소켓 이 두 개를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러버 소켓의 비중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TFE 이름이 비슷하죠. TFE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업체는
스프링 컨택 프로브라든가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 그리고 프로브 헤드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충방전 배터리 프로브들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에 적합한 테스트 소켓을 제공하고 있죠. 뭐 BGA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에 쓰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이 제품을 만들어요. 굉장히 많죠. 뭐 카메라 모듈 소켓도 있고요. RF 소켓도 있고 메모리 테스트 소켓도 있고요. 요게 아마 러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력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FE보다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TFE는 상한가를 봤습니다. 뭐 TFE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은 이때 사라. 20일선 돌파 안착하는 신호가 이때 이미 발생했었네요. 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 상한가를 진입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지속성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ISC를 SKC가 인수한다라는 보장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량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삼성이 다른 업체를 찾으러 간다. 이 보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크진 않을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TSE. TSE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T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게 있잖아요. HBM.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겠고요. 리노공업은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는 리노공업도 반도체 하면 안아주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추천전은 아니고요. 어떤 이슈가 좀 발생해서 어떤 이슈였는지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좀 풀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